안녕하세요. 프로텍트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이진아 대표입니다. 요즘처럼 자극적인 미디어, 학교의 난잡한 성교육, 혼전 동거의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은 밀리니얼 세대와 Z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는 포런 제너레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부모 세대는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고, 포르노를 보기 위해는 비디오 가게에 직접 가야 했기 때문에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지금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보다는 쉬웠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떠나 한결같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는 현대 사회만이 아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여러 개의 가슴을 달고 있는 풍요로움의 그 상징이었던 에베소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신전에는 아르테미스 혹은 디아나라고 불리는 여자 사제들이 1000여 명 있었는데 그들은 언제든지 남자들이 신전에 들어오면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누구나 삶의 풍요로움에 복을 받기 위해 신전에 가서 여신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예배였던 시대입니다. 이처럼 음행은 죄로 여겨지지도 않았던 그때에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에 콧방귀를 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핍박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음란의 문화는 자녀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음란물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포르노입니다. 포르노라는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어인 포노그라포스에서 왔는데 writing about prostitutes, 매춘에 대해 글이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곳은 포르니아가 포르노 단어의 그 근원이라고 하지만 그 포르니아 단어의 뜻은 매춘, 홍해 성관계, 소아성의 난잡한 성행위, 동성의 레즈비언 근친상간, 혼전 성관계 및 수간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포르노그라포스가 포르노 단어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르노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도 쉽게 들어가죠. 이제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의 50%가 음란물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를 찾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충동을 없애기 위해 포르노를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충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충동이 되고 더 목마르게 됩니다. 또한 포르노는 코케인이나 헬로인보다 중독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10대들이 포르노에 한 번만 노출되어도 평생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죠. 수많은 포르노 사이트 중 하나인 포른허브의 2023년 매출 순이익은 5.6조 원입니다. 참고로 올리브 영의 2022년 매출 순이익이 0.27조 원입니다. 태국의 2022년 수출 금액이 0.28조 원입니다. 이렇게 단 한 개의 포르노 사이트의 매출이 한 나라의 수출액의 20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번제 사업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신매매로 잡아온 사람들, 특히나 어린이들을 포르노를 찍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죠. 현재 포른허브를 통해 포르노를 찾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른허브에서 초당 962개의 포르노 검색을 하고 1분마다 63,992명의 새로운 방문객이 들어오고 있으며 1분마다 12개의 새로운 영상, 즉 2시간 분량의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션 프론티어스 매거진에서는 2020년 포르노에 관련하여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4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포르노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약 4,200만 개의 포르노 웹사이트가 있다. 포르노로 인해 미국 가정의 47%가 문제가 되고 있다.
포르노 사용은 결혼 불륜율을 300% 이상 증가시킨다. 더 바람을 피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11세는 어린이가 포르노에 처음 노출되는 평균 연령이며 14세가 되면 어린이의 94%가 포르노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성경적 성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이혼의 56%는 포르노와 관련이 있다. 18세에서 24세 기독교 청년들의 76%가 적극적으로 포르노를 찾는다. 25세 이하 여성의 33%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포르노를 찾는다. 기독교 여성의 87%가 포르노를 본 적이 있다. 또한 국립의학도서관에 의하면 2021년 기준 14세에서 18세 남학생의 84%, 여학생의 57%가 포르노를 봅니다. 문제는 섹스에 대한 틀이 가정이 아닌 포르노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결혼을 못하러 하냐? 서로 구속만 하는 거지. 거기에 애까지 나오면 너의 삶은 없어지는 거야. 결혼 안 해도 성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있어. 멍청한 사람들만 결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며 결혼하지 않고도 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포르노를 내밉니다. 포르노는 사랑을 전제로 한 성관계가 아니죠. 여자의 몸을 정육점에 있는 고기 덩어리처럼 보는 것이 포르노이죠.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이 포르노로 공격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포르노는 간접적인 간음죄입니다. 자녀들의 방에 밤마다 매춘부가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자고 나간다면 그것을 허락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저녁마다 포르노를 본다면 매춘부가 밤마다 자녀의 방에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은 죄와 구별된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할 때 손들면서 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거룩을 나타내죠. 그러면 포르노에 노출되면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첫째,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포르노를 보게 되면 내가 저런 더러운 행위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포르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는 이 마음에 못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셋째, 미래의 결혼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포르노를 보는 사람이 결혼만 하면 포르노를 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포르노는 그렇게 쉽게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포르노를 보던 습관으로 인해서 결혼이 박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2007년도에 나온 덴마크 보고서에 의하면 포르노를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배우자와의 성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포르노를 계속 봄으로 인해서 음란한 생각이 지배하게 되고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포르노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포르노를 봤을 때 나왔던 도파민이 아내와 혹은 남편과 관계를 할 때 나오지 않는 것이죠. 포르노에서 나오는 행위들은 정상적인 행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포르노에 노출되면 결혼해서 난잡한 행위들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넷째, 순간적인 충동으로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포르노에 노출되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전두엽은 쪼그라들기 때문에 감정에 내인 축두엽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하는 뇌인 전두엽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르노를 보게 되면 생각하는 전두엽 뇌는 녹아내려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감정에 내인 축두엽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12년 행안부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에서 음란물을 본 청소년이 성폭행 충동을 느꼈다라고 답을 한 학생들이 5%나 나왔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것이죠.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16.5%, 이성 친구가 성적 대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7.9%입니다. 멀쩡한 아이들이 갑자기 성폭행을 하고 싶은 범죄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스웨덴 연구진은 포르노를 자주 본 청소년은 포르노를 보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변태적으로 이상한 성적 취향을 갖게 되고 이것을 현실에서 행동으로 실행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미국 여대생 중 무려 58%가 성관계 중에 남자가 목을 조르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것은 남성을 흥분시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들은 이러한 학대와 폭력이 성적으로 즐거운 것이라고 포르노를 통해서 쇠뇌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도파민은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뇌 신경 세포의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주 행복하거나 쾌감을 느낄 때 이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렇게 행복을 느낄 때도 나오지만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거나 하고 싶다는 의욕을 갖기 위해서도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고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은수 교수는 음란물 같은 자극적인 영상을 자주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도파민 수용체 숫자가 줄어 뇌 기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포르노를 보게 되면 엄청난 도파민이 나오게 되어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쾌감을 맛보게 됩니다. 문제는 처음 맛보았던 쾌감을 또 맛보기 위해서 비슷한 수준의 포르노를 보게 되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더 자극적인 포르노를 봐야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포르노는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포르노에 중독된 자녀들은 전두엽의 기능을 올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지고 기억력과 판단력, 사고력이 올바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동기도 없어지기 때문에 공부도 하기가 싫고요.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됩니다. 결국에는 낙심, 포기, 비관, 고립 등의 무의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포르노와 뇌 용량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포르노를 많이 볼수록 뇌의 볼륨이 감소하면서 보상체계가 망가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상체계는 동기와 성취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상체계가 망가지면 미래를 계획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조절체계가 망가지므로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비계획적으로 되는 것이죠. 2년 후, 5년 후의 계획은 생각도 못하고 눈앞에 닥쳐진 것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포르노를 보게 되면 머리가 나빠집니다. 2020년 정신의학신문의 연구 결과 음란물을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나빠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상인보다 13%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2012년 독일 디스부르크 에센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 음란물과 기억력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포르노를 통해 도파민을 계속 나오게 반복을 하게 되면 이를 위해 델타4스 B라고 하는 단백질이 뇌 안에 축적됩니다. 그러면 뇌의 활동을 감소시키죠. 이미 많은 연구가들이 포르노에 중독된 뇌를 관찰해 보니 뇌의 회백질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르노로 뇌 세포가 죽어나가는 것이죠. 과학의 발달로 일반적인 뇌와 코케인에 중독된 뇌, 포르노에 중독된 뇌의 사진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뇌는 포르노를 보지 않았던 이 뇌는 이쁜 모양의 뇌인데 코케인 중독 뇌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면서 녹아내린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포르노에 중독된 뇌는 마약, 코케인에 중독된 뇌보다 더 심각하게 녹아내린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포르노를 보는 것은 괜찮을까요?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는 뇌과학자가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을 통해 엄청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포르노의 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청년이 일주일에 1시간에서 4시간만 야동을 봐도 뇌 손상이 된 것이 MRI로 밝혀진 것입니다. 매일 포르노를 보는 청년이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만 봐도 뇌가 녹아내린다는 것을 뇌과학 역사상 최초로 밝힌 것이죠. 이렇듯 포르노는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음란과 음행을 피하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한 성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입니다. 사랑은 결코 가벼운 성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관계이죠. 자녀들에게 포르노의 해로운 점들을 알려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음란을 멀리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